자, 그럼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언급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관련돼서 보면 손해액 추정 부분에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서 보면은 손해액 추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대표적인 경우가 보면 침해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의 단위 수량당 이익을 곱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특허권 무단으로 침해됐을 때 자기가 한 개 할 때마다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데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이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을 해서 아니면 그 상대방이 썼는 수량만큼은 되겠죠. 그만큼을 해서 곱하기 해서 금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침해 행위를 받은 사람이 이익을 받은 거 있으면 이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익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익을 어떻게 이익을 할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문수제출 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진 실제로 뭐 재무제표상으로 이익을 받은 그게 있을 테니까 그거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실효성이 뭐 확보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린 거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게 입증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뭐 이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을 정한 것을 참작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조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 이 규정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그다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우리나라 손해배상액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나라 피해를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배상을 명령을 내는 쪽에서 좀 호의적이 조금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입증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변론의 전체적 정보사 결과에 따라서 자의심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자체는 인용이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권 또는 전식으로 침해한 자를 그 침해에 대해 과실인 것으로 추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은 결국 추정이 있으니까 그에 추정에 대해서 그 추정을 깨는 어떤 반박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다시 주장 입증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법상으로 사실은 뭐 직접 경험은 안 하시겠습니다만 실제 특허소송이나 여러 가지 지시상 침해 소송이나 모든 소송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손해배상 부분에서는 주장 입증 책임 부분이 지금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에서 사실은 가장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해가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이 사실은 어렵고요. 구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실효성 있는 입증 절차 부분에서 완화시킬 필요가 있죠. 근데 증거조사 과정에서 미국과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동일합니다. 다만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것은 변론 전에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라서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뭐 실제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디스커버리라는 부분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디스커버리라는 건 여기는 전자식이라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전자문서에 대해서 디스커버리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특허소송이라든지 특허침해소송의 모든 부분에서 이 디스커버리 부분에서 왜 실효성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가 하면은 어떤 전자적인 어떤 문서 자체를 약간 조작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문서 제출 명령을 여러분께 잘 아실 겁니다. 문서 제출을 안 하면은 주장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는 것처럼 전자적인 문서에 있어서 어떤 조작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그러면은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상대방이 주장한 걸 그대로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자문서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은 그에 따라서 엄청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가 굉장히 지금 논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 회사, 전문 회사가 있어서 체계를 넣을 때 그 이메일이라든지 모든 자료가 다 조작하면 그것도 금방 표시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피가 굉장히 필요하고 실제로 여기서 많은 낭패를 본 국내에서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에서 좀 더 우리나라도 뭐 동일하게 문제점 명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좀 더 실효성 있게 보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실제로 뭐 소송을 관여해 보시진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형사적인 방법 절차를 거치는데 검찰에서는 지금 기록을 주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검찰에다 전부 줬으니까 지금 검찰과 법원이 대립하다 보니까 검찰에서 내세우는 이유는 프라이버시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절대로 서류를 거의 주지 않아. 요청 서류, 본인이 제출한 서류 외에는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효성이 안 돼서 사실은 이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나 주장 입증책임으로 주장하는 사람 입증을 하도록 하는데 옛날에는 편법을 사용됐죠. 형사적인 제도를 운영해서 형사적인 절차를 조과 조사 나오면은 검찰에서는 기관, 왜냐면 그건 강제적인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찰해 그 자료를 문서 제출로 이렇게 문서 송부 촉탁해서 선정했는데 지금은 그게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사립탐정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뭐 잘못됐으면 개인의 사생활을 한다든지 개인의 뭐 그 결혼 생활에서 어떤 뭐 이런 배우자의 부정이나 이런 쪽에 뭐 아니면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이 지금 이제 문제점인데 사실은 지금 소송 절차에서 사립탐정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인정돼서 정보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실제로 뭐 저도 변호사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변호사에 대해서 맡겨보면 사실은 정보조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분 다 아시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에 이게 지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만으로 하고. 근데 아까 말했던 디지털 시대로 다 되면 그 자료를 요청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료 제출 안 하면 또 불이익을 받고 인정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역시 증거조사, 사실 민사에서는 사실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리적도 중요하겠지만 증거조사, 주장 입증의 것이 가장 결정적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침해 소송 부분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제대로 실효성을 하지 못하는 것도 주장 입증을 하는데 한계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기업 대 관계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잘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걸로 보이시고요. 형사소송 기록에서도 법제도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권으로 해서 검찰에 이제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더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소송 절차에서도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 디스커버리 부분도 지금 도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디스커버리 제도에서 먼저 이 디스커버리를 보기 전에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보면은 소송 당자 상대방이나 제3자 소송과 관련 증거자를 수집하기 위한 변론을 통칭 이게 변론 이건 여기서는 변론 전 또는 변론 절차 다 하고 있습니다. 데포지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지를 통해 정인을 수집하는 진술 녹취처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만약에 소송이 돼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법원에 그 서기가 한 사람 오고 우리나라 사람이 와서 법원 서기 앞에서 그 자리에서 녹취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질문사항 그쪽에 변호사가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그거 자체를 하는 것이 데포지션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 자체로서 뭐 법원의 직원이 이제 약간 녹취를 한다는 그 차이가 있는데 막바로 증거 능력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 그런, 우리나라에도 뭐 있죠. 다만 우리는 그건 변론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로거트리지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어떤 성명상이라 이런 부분입니다. 당신이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문서와 물건의 제출. 이거는 뭐 증거 제출 요청한, 문서 제출을 한다든지 그 문서를 제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감정 절차, 그 다음 자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디스커버리 차이점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차이점은 단지 그것이 변론 전비 전차 전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그 변론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그러나 여기서는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디스커버리에서 여기 연방 소송 민사소송법에 디스커버리 대상이 있는 점검의 범위를 전자 정보 자료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 디스커버리가 보시면 이 디스커버리가 왜 문제가 실제로 어떤 문제에서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여기에서 이 디스커버리를 했었는데 제대로 증거가 제출이 안 되거나 만약에 서로 모순되거나 조작되는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 주장을 그들은 인정하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런 규정, 이게 대원 판례에서 이제 어떤 범위에 대한 건데,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망실 또는 훼손한다든지, 제출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한, 지연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여기 쓰는 것처럼 피고에 대한 제재를,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약 해외에서 소송이 많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돼버리면 법원 입장에서는 원고대 주장대로 원고성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지금 현재 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변호사하고 변리사 제도가 있어서 뭐 특허 심판, 뭐 무효 심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변리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 손해배상하고 심판 신결 취소 소송 부분에 있어서 나누어져 있어 문제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뭐 전문 뭐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이런 식으로 해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변리사하고 변호사가 통합이 되고 그래서 변호사 중에서 뭐 특별한 교육을 받든지 추가적인 어떤 서티피케이션 절차를 거쳐서 그 특허 전문 쪽으로 뭐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정하는 그런 변호사로 이게 정착이 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뭐 그러니까 로스쿨이 생기고 이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많이 활성화 돼서 지금 학부에서 그 뭐 이렇게 그런 공부를 지식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공학 공부를 한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될 거고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정리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로스쿨 2,000명 정도가 나오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파타임이라든지 야간 대학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많은 인원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거의 그중에서는 다 자기가 전문성을 표방하게 되고 학부에 공학을 한 사람은 그런 쪽의 전문가로서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지금 이제 로스쿨 특히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참고로 보실 것은 ADR의 활성화가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특허법원에서 전문 법관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1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거의 제대로 전문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특히 특허 같은 부분에서 전문성을 없는 사람이 뭐 이래서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계성이 있고 어차피 미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어차피 그러나 미국에서는 또 뭐 로스쿨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걸 공부를 했던 사람 그다음에 전문을 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이제 특허원을 판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결국은 또 법원에서는 그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또 그 어떻게 보면 꼭 그게 기술이 있으면 또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꼭 그건 아니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ADR의 필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만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특허라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어떤 특허권을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죠. 특허를 신청을 하게 되면 특허를 인정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 위반에 대해서는 또 형사적인 문제도 되고 또 행정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ADR이라는 그 어떤 민간의 어떤 아니면 법원이 아는 그런 제도로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것이 뭐 특허 침해라든지 뭐 손해배상 관련된 사항이라 이런 부분에서는 특허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다 인정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라이센싱 관련돼서 침해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그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중재협회 미국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 같은 대한상세중재원은 여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AA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일반 특허뿐만 아니라 이런 활동을 하고 지식재산 관련돼서 뿐만 아니라 모든 민사사건 부분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상세중재원에서도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민간 업체에서도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ADR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특보법상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내용입니다. 지금 중재 간에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허 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지식재산 분쟁의 어떤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서 많은 고려를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의 제도를 따라서 저희도 지적재산기본법이나 우리나라는 국가지식재산기본법이랍니다만 일본 제도를 많이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ADR 부분에서도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민간 중재 생태를 많이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그 산업재산 분쟁조정 제도 부분도 두고 있는데 실제 실효성이 별로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조정이나 중재 쪽으로 들어가서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중재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재로서 뭐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쉽게 말씀드려서 손해배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중재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정대항하는 부분에서 특허 분쟁을 중재로서 할 수 있다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ODR 지금 현재 지금 법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소송 절차가 지금 법원에 있어서는 지금 전자소송에서 ODR 온라인 디스퓨트 레조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재 쪽에서는 오히려 대한상해중재 같은 데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대한상해중재원에 가서 이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중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분쟁 절차가 지금 그 보수인 법원에서는 오히려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중재 쪽인 ADR은 또 유연한 ADR에서 오히려 그 중재 시대의 흐름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기법이 도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적인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실제로 미국 같은 데에서는 ODR 개념 실제로 사설 단체가 많이 있어서 실제 온라인으로서 사설 단체에서 온라인 분쟁 해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도입돼야 되고, 근데 그러려면 이제 집행력까지 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금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기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이라든지 약간 그런 쪽에서 해서 좀 이렇게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미국처럼 이렇게 너무 사설업체가 많이 남발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실은 공신력 문제라든지 그다음 실제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작권 분야 부분에서 ODR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ODR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ODR이 많이 지금 활성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작권 분야는 아시다시피 사실은 소액입니다. 금액이 사실은 큰 금액도 있겠지만 소액이고 그다음 저작권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에서 뭐 이렇게 사실은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로 발생되는 게 온라인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분쟁 자체가 온라인에서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프라인에서 뭐 별도의 심각한 절차를 해서 하게 되면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찰 단계에서도 지금 뭐 지식재산 전담부 검찰을 보면은 막 그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해서 굉장히 소송을 많이 남발하고 있어요. 엄청난 소송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서는 온라인에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이 성격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소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당사자 개별적으로는 부담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온라인 디스퓨트 레조레이션 쪽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저작권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중재 쪽에서 부분에서 좀 온라인으로 좀 이렇게 중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사회적 인프라가 좀 구성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산법 관련돼서 보면 파산법에서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 절차에 기업 파산한 경우도 지식자산 사용자가 1월부터 15일 지식자산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자산의 특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파산 절차에서도 계약 해지권이 지금 파산 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파산 관계인이 해지를 해버리면 라이선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선스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임의로 외국만 자기 계속 사용을 노열티만 계속 지급한다는 전제만 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등록이 되지 않은 지식자산가인데도 못 얻는 부분에서 노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질권자 등록하여 공정이 갖춘 경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시간 마치고 다시 마치겠습니다.